TKC가 창립 36주년을 맞아 특별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오는 7일부터 뉴욕 시내 실내 시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와 공립학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됩니다.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해 학부모들의 논란이 예상됩니다. 데이비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이 공립학교 영재반 운영 등 드블라지오 시장이 사실상 폐지했던 정책을 되살립니다. Hi, I'm Dr. Michelle Morse, Chief Medical Officer and Deputy Commissioner at the New York City Health Department. I have an important update about life-saving COVID-19 treatments. First, don't delay. Treatment works best when you start it as soon as you get sick. Get tested right away if you have symptoms or were recently exposed to someone who has COVID-19. Second, treatment can help you feel better sooner and avoid getting worse. Everyone wants to feel better fast when they're sick, and COVID treatments do that. Third, treatment is available to New Yorkers who are 12 and older who tested positive for COVID-19. Fourth, there are many more treatment options available, and now they're easier to get than ever. Treatments come as an injection or pills, and now we can deliver the pills to your door within hours. Lastly, remember, treatment is not a substitute for vaccination. Getting vaccinated and boosted is still the best way to decrease your chance of getting COVID-19. If you test positive, talk to your doctor or call 212-COVID-19 to find out what treatment option is the best for you.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TKC가 창립 36주년을 맞아 특별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본방송 TKC가 오는 6일 창립 36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축하를 받는 것도 기쁘겠지만 36년 동안 TKC가 받은 사랑을 나눈다면 그 기쁨은 한없이 커지기 때문에 오랜 시간 함께해온 시청자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TKC 창립 36주년을 맞이해 디즈니의 알라딘과 라이온킹 브로드웨이 뮤지컬 티켓을 한정적으로 무료로 제공합니다. 참여하기 위해서는 TKC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우를 누르고 이벤트 이미지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알라딘 또는 라이온킹 노래 제목을 댓글로 남기면 됩니다. 당첨자들은 오는 14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소중한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많은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7일부터 뉴욕 시내 실내 시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와 공립학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됩니다. 4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시의 레스토랑, 극장 등 실내 시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및 공립학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이 오는 7일 월요일 종료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타임스퀘어의 연설에서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마스크 없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유지됩니다. 또 아직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는 5세 미만의 어린이도 유아원 수업이나 그룹 프로그램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실내 시설에서도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할 의무는 없지만 원할 경우 지속할 수 있습니다. 현재 뉴욕 주민의 77% 이상이 백신 접종을 받았으며 데이비드 초크시 뉴욕시 보건국장에 따르면 약 4만 8천 명 이상의 사망을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올 가을 학기부터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해 학부모들의 논란이 예상됩니다. 주마니 윌리엄스 공익공호관과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게 올해 가을부터 뉴욕시 학생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뉴욕시 백신 정책 기준에 맞게 올 가을부터 학생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 백신이 코로나19로부터 목숨을 구하는 것이 명백한 만큼
반드시 학생 접종 의무화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학생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최근 확진율이 감소함에 따라 계속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지 주목됩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지난주 기준으로 5세 이상 뉴욕시 학생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52%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이 공립학교 영재반 운영 등 드블라지오 시장이 사실상 폐지했던 정책을 되살립니다. 뱅크스 교육감은 뉴욕시 교육 시스템이 학부모와 학생의 신뢰를 얻지 못해 최근 5년간 12만 명이 학교를 떠났다며 과감한 공교육 개혁을 다짐했습니다. 뱅크스 교육감은 매년 뉴욕시가 무려 380억 달러의 교육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의 3분의 2가 영어와 수학 표준 시험에 낙제하는 등 학업 성취도가 너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뱅크스 교육감은 드블라지오 전 시장이 초등학교 영재반을 사실상 없애는 등 하향 평준화를 초래했다며 영재반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드블라지오 전 시장이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의 특목고 입학을 위해 특목고 입학시험 제도를 변경시킨 것에 대해서도 별도 입학시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종 다양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학생의 중산층 진입 준비, 초등학생의 건강을 위한 웰빈 식당 제공 등을 약속했습니다. 크리스 정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시장이 민주당 예비선거의 후보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팰팍 민주당위원회는 오는 6월 7일 팰팍 시장 민주당 예비 경선에 나설 민주당 후보로 크리스 정 시장이 아닌 폴 김 팰팍 시의원을 지명했습니다. 팰팍 민주당위원회는 어제 공천을 신청한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했으며 김 의원이 11표를 얻어 3표에 그친 정 시장을 꺾고 민주당의 공천을 획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시장은 오늘 6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지지 없이 출마하게 됐으며 이 선거에서 김 의원에게 승리해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정 시장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11월 본선거에 출마할 경우 한인 후보 간의 시장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한편 팰팍 부시장을 역임한 제이슨 김 팰팍 교육위원은 어제 민주당 팰팍 시의원 공천을 획득했습니다. 뉴욕시 범죄 건수가 지난달에도 증가하는 등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달 주요 범죄가 9,138건 발생했으며 이는 2020년 같은 기간 7,657건보다 약 20% 가까이 급증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주요 범죄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차량 절도가 2배 이상 급증했고 살인, 강도, 폭행도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살인사건 희생자는 32명으로 2년 전 같은 기간 22명보다 거의 30% 가까이 늘어났고 차량 절도는 1,083건으로 2년 전 470건보다 2.3배가량 폭증했습니다. 또 폭행은 지난달 1,665건으로 2년 전 1,478건보다 약 200건 늘었고 강도도 1,186건으로 2년 전 961건보다 220여 건, 약 1.25배 증가했습니다. 반면 단순 절도는 2년 전 1,175건에서 1,276건으로 100건 정도 증가에 그쳐 폭행이나 강도 등의 증가율보다 낮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뉴욕시 전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승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달 28일 전철 승객이 293만 명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 1일은 315만 6천여 명, 2일은 322만 2천여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은 팬데믹 이전의 56.6%, 2일은 팬데믹 이전의 57.3%까지 승객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또 지난달 26일 토요일은 승객이 183만 명이었지만 팬데믹 이전의 62.6%에 달했고
지난달 27일 일요일도 61.8%를 차지하는 등 전철 승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도 지난달 28일 134만 명으로 팬데믹 이전의 60.3%에 달했고 1일에는 129만 명으로 급증해 62.6%, 2일은 128만 명으로 56.8%를 기록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도 지난달 28일 15만 8천 명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달 22일 11만 명보다 약 50% 가까이 급증했고 메트로노스도 같은 날 14만 8천 명으로 일주일 전 6만 4천 명보다 2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대중교통 승객이 급증한 것은 백신 접종률이 크게 향상된 데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감하면서 재택근무를 하던 직장인이 일터로 복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최대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이 러시아군에 점령됐고 러시아군의 민간인 공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전 9일째인 4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 원전 단지를 점령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날 자정을 넘긴 이른 새벽에 원전을 직접 타격하는 극단적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가동 상태였던 원자로 격실이 일부 훼손되고 단지 내 훈련용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우크라이나에서 가동 중인 15개 원자로 중 6개를 보유한 대규모 원전 단지로 자칫 포탄이 원자로에 떨어지거나 건물 화재가 크게 번졌다면 사상 최악의 재앙이 발생할 수 있었던 위기였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자포리자 원전이 폭발할 경우 체르노빌 원전 참사보다 규모가 10배는 클 것이라며 러시아군을 규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민간인 사상자를 내가며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요충지인 남부 항구 도시들을 포위하고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의 주요 격전지 헤르손을 점령한 러시아군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2,000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금지된 대량 살상 무기가 사용됐다는 의혹도 나오면서 국제형사재판소는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테러 제재에서 미온적 입장을 보이면서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 조치 예외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됐었으나 가까스로 다시 포함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오늘 관보에 한국을 대러시아 수출 통제 조치인 해외 직접 제품 규제 예외 대상국에 포함시킨다는 공고를 게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러시아 수출 통제 조치는 미국 밖의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규정한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입니다. 미국은 당초 지난달 24일 대러시아 수출 통제 제재를 발표하며 EU와 캐나다, 일본, 영국 등 32개국을 예외 대상국으로 지정했으나 한국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차량과 반도체 등의 러시아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며 한국 측이 러시아 제재에 미온적 입장을 보임으로써 이 같은 문제가 초래됐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달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리다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가 1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대체교통옹호연합은 지난달 보행자와 자전거 및 차량 운전자 등 23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2008년 이후 최대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상반기 빨간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발생한 사망사고가 팬데믹 이전인 2년 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망사고보다 50%나 급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뉴욕시 교차로가 13,250개에 달하지만 정지신호 위반 카메라는 150대에 불과하다. 또 학교 인근에 설치된 과속 감지 카메라는 낮에만 작동된다며 신호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교통국도 교통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 교통사고가 감소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만큼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혹시 요즘 여행 계획 있으신가요?
오미크론 확산세가 급격히 꺾이면서 한인 여행업계에도 문의가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수요가 급증하면서 호텔과 항공료 등 여행 경비들의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SBS 23년 기자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급격히 약화되면서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진정세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해제되면서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는 코로나의 긴 터널 끝이 보이면서 호텔과 항공료 등이 인상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항공 여행객들의 예약이 폭발하면서 항공권 요금도 30% 이상 뛰었습니다. 더구나 봄방학을 앞둔 학생들까지 여행을 위해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하면서 가격 급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40% 정도가 봄방학 시즌을 맞아 국내 여행을 떠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업계는 코로나가 약화되면서 봄방학과 여름을 앞두고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와 브릿지 게이트로 자진 사퇴한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어제 낮 맨해튼 미드타운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의 한국계 딸인 제이미 스털링이 세인트 메리스 카운티 검사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플러싱에 거주하는 35세 한인 남성 정모 씨 등 4명이 기관 단총 등 33정의 총기를 불법 소지해 판매한 혐의로 어제 퀸즈 검찰청에 체포,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9년 스크래치 복권을 구입해 $10,000,000에 당첨됐던 롱아일랜드 유니언데일 거주 남성이 3년 만인 올해 초 다시 $10,000,000 복권에 당첨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3시 반쯤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38세 남성이 경찰이 차량 정지 명령을 내리자 그대로 도주해 과속으로 질주하다 가정집을 들이받았으며 집이 크게 부서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바빌론 스쿨의 특수교육교사 겸 라크로스 코치가 15세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달 17일 플로리다주 하원에 이어 플로리다주 상원이 어제 임신 15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론 드센티스 주지사는 이 법안에 대해 곧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파크의 한 주택에서 당시 66세의 뮤스쿨 교수를 살해한 32세 남성에게 징역 2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언론에 몸담았던 여주영 작가가 인생 제2막 첫 번째 유화작품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이번 전시회는 3월 18일부터 28일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플러싱 타운홀에서 개최됩니다. 따뜻함을 가득 담은 아름다운 색채의 작품들을 통해 감성을 충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품 전의 리셉션은 3월 20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욕 한인센터 KCS에서 저소득 가구를 위한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재정적 부담을 안고 계시거나 온라인 세금 보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뉴욕 한인센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세금 보고 기간은 4월 15일까지입니다. 문의사항은 646-389-6392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6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3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51분입니다.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